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자신의 임기 분수령을 북한 핵 이슈로 보고 있으며 자신만이 즉각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사람으로 확신한다고 엑시오스가 전했습니다. 문제는 대통령 주변 보좌관들은 북한 문제가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하지 않고 있다고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자신도 회담에서 결실이 없다 싶으면 회담장에서 나올 것이라고도 말했습니다. 정전협정과 평화협정이라는 말은 요 며칠 지난 수십 년 사이 가장 실감 있게 다가옵니다. 그러나 그날이 쉽게 오지는 않을 것이며 출발점은 핵포기와 주한미군 축소에서 날 수 있다는 게 공통적인 의견입니다. 김정은과 비밀회담을 한 마이크 폼페오 CIA 국장의 국무장관 인준은 난관이 있습니다. 국무장관이 되기 전 그의 북미 회담 역할에는 다행히도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경제 잡지 포춘이 세상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올해의 인물 50명을 발표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4위로 선정됐습니다. 스타벅스에서 흑인이라는 이유로 손에 수갑이 채워진 2명의 젊은이가 처음 의견을 밝혔습니다. 한 청년은 젊음은 상처받아야 할 대상이 아니라고 말했고, 또 다른 청년은 아주 오래된 차별이 외면당하고 있는 사회 문제를 말했습니다. 최초의 연방 상원 의원 산모가 생기면서 연방 상원 의사당에 유아 출입이 허용되는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아주 드문 뇌종양 환자가 같은 증세인 아이 4명을 입양해 치료하고 있습니다. 아마존이 베스트바이와 손잡고 사업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할 때를 생각을 해보면 그 사위요. 자레드 쿠시너가 이스라엘을 가고 사우디아라비아를 가고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세자와 아주 나이 차이도 나지 않고요. 친하게 밤에 사막에서 며칠을 자고 하면서 중동 문제를 중동 평화에 기여하는 것에 의해서 그 자신이 평가되는 것을 원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고 실제로 그쪽으로 막 갔습니다. 이스라엘 총리를 백악관으로 어느 지도자보다도 먼저 초대를 했고 본인도 이스라엘에 가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특별한 복장이라고 할까요? 모자도 쓰기도 했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이제 중동 평화 협상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로 북한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하는 것처럼 보이고 오늘 아침에 엑시오스도 여러 명의 트럼프 대통령 주변 사람들의 말을 인용을 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본인이 그리고 본인 혼자 he and alone 한반도의 재난을 구할 수 있는 사람으로 확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김정은 위원장이나 본인이 특별한 캐릭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퍼스널리티의 결투다. 이렇게 딱 본인이 이미 결정을 했고 그리고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내가 김정은을 만나려고 그 방에 들어가는 순간 나는 모든 문제를 한 번에 싹 풀 수 있다. 파악이 즉각적으로 된다. 이렇게 대통령이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정상 회담을 하면은 성공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낙관적인 얘기를 많이 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이제 마이크 폼페오 CIA 국장이 비밀리에 북한에 가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대통령의 북한에 대한 지식, 생각, 여러 가지 경로에 대한 그런 의식 수준이 높아지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조금 이게 힘들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기는 하지만 여전히 이게 지금 북한 핵 이슈가 나의 어떤 레가시라고 할까요? 그런 것. 그래서 이 레가시를 가지고 이제 재선에 도전할 수 있다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한다는 거예요. 어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골프를 치고 공동 기자회견을 할 때도 뭐 거의 이 북한 문제가 그 이슈였고 그밖에 무슨 뭐 TPP라든가 약간씩 얘기가 있었습니다만은 이 북한 이슈에 대해서도 지금 3명의 그 코리안 아메리칸이 북한에 억류돼 있잖아요. 그 문제를 그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를 했습니다. 열심히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도 풀고 있다. Prisoners. We have been talking about them. We're negotiating now. We are doing our very best. As you know, they've been there a long time. And 네, 그 세 분의 코리안 아메리칸이 북한에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한 것처럼 오랜 동안 가 있었죠. 항상 그 북한 문제를 얘기할 때 어제도 마찬가지였어요. 지난 행정부들이 그 풀어오지 못한 그런 문제들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강력한 경제 제재가 이만큼의 그 긍정적인 문제를 만들어냈고, 그리고 어제 이제 한 이 클립이 3분 40초 정도 되거든요. 그 3분 40초 가운데서 1분 이상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 대한 칭찬, 감사하다 하는 표현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다른 사람에게 그다지 그 진정으로 감사하다라는 표현을 길게 하지 않는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진정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옆에 그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있는데도 정말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어느 지금까지의 그 중국의 지도자보다도 북한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그 협조적이고 성과를 줬다라고 강조를 길게 아주 그 여러 차례 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감사하다고 얘기를 하죠. administration or than any leader of China has done for any president or administration. He has clogged up the border, as you know, and he's done it very. 국경 문제 처리라던가 또 북한과 무역 거래가 북한이 중국과 전 세계 무역 거래의 90% 이상이라는 그러는 거. 그리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핵을 가진 북한은 원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면서 계속 시종일관 그 감사하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중요하게 말을 했죠. 본인이 이제 김정은과 회담을 한다면 그 회담에 결실이 나오지 않겠다, 성공하지 않겠다라고 생각이 되면은 좀 정중하게 나오겠다. 트럼프 대통령. That is not going to be fruitful, we're not going to go. If the meeting when I'm there is not fruitful, I will respectfully leave the meeting. 네, 그래도 정말 정중하게 얘기를 했어요. 정중하게 이제 회담장을 나오겠다. 그 뒤에는 또 그 트럼프 대통령의 시그니처죠. 본인이 나 없으면 그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를 해줬는데 나 없으면 평창 올림픽도 제대로 되지 못했을 것이다. President Moon of South Korea was very generous when he said if it weren't for Donald Trump, the Olympics would have been a total failure. It was my involvement and the involvement of our great country that 나와 아주 훌륭한 미국의 그 개입으로 인해서 정말 티켓도 잘 팔리지 않던 평창 올림픽이 성공할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Big problem, and it turned out to be a very successful Olympics. So we've gotten us here, and I think. 네, 지금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 대해서 옆에 아베 신조 일본 총리를 두고도 그렇게 감사하다는 얘기를 많이 한 것은 신호를 보내는 것이겠죠. 그리고 지금 이제 무역 전쟁 이런 것이 중국과 미국과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본인이 어떤 그 레가시를 좋게 만드는데 큰 아이템으로 잡고 있는 북한 핵 문제를 풀려면 시진핑 도움 없이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지금 굉장히 그 부드럽게 나가는 거죠. 어제 기자회견에서도 최대 그 압박을 할 것이다 하는 얘기를 했고, 그리고 본인이 두 개의 한국이 안전하고 번영하고 평화롭게 사는 걸 보고 싶다. I want to see 이런 표현을 했고요.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남한과 북한이 나의 축복을 받았다. They have my blessing. 사실은 그게 허락을 해줬다라는 뜻도 되죠, 사실은. 그리고 테크니컬리 틀린 말이 아니에요. 한국이 그 휴전협정에서 당시에 한국은 그 원하지 않았으니까 미국과는 또 반대로 계속 전쟁해야지 된다고 이승만 그 전 대통령 그렇게 주장을 하고 이랬었으니까, 그때 이제 중국과 똑같이 그 중국이 북한을 위해서 싸웠고 또 미국이 한국을 위해서 싸웠고
어쩌면 중국과 소련과 미국 싸움에 한반도가 새우등 터진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했어도 결국은 그 정전협정을 할 때는 북한과 중국 그리고 이쪽에서는 미국과 유엔 사령관 그게 이제 동일 인물이잖아요. 조이라는 그 사령관이었었잖아요. 한국은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끝까지 가면은 미국과 중국의 그 협상이 그 어떠한 그 합의가 있어야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정전협정이 이게 평화협정으로 돌아가고 하는 그런 이제 그것이겠죠.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다시 의식하기 시작했다. 공격만 무조건 그 경제 문제에서 하던 것에 대해서 그런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마이크 폼페오 CIA 국장이 CIA 국장으로 북한에 갔잖아요. 사실은 앞에 그 대통령이 3명의 억류된 사람을 지금 그 미국으로 귀국시키는 것에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했는데 실제로 마이크 폼페오가 이번에 가서 그들을 데리고 오지 못한 것은 아주 그 미국으로선 큰 성과는 아니죠. 그리고 북한도 그냥 함부로 내줄 수는 없다 이거겠죠. 예전에 어쩌면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것이 그 본인이 다 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때에 맞춰서 뭐 북한이 그 성방을 해줄 수도 있지만 2014년도에도 제임스 클래퍼 그 국가정보국장이 비밀리에 북한에 가서 그 당시에 이제 역시 코리안 아메리칸 케네스 벳이었어요. 매튜 타드 밀러 이 두 사람을 북한에서부터 미국으로 귀국을 시켰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똑같은 그 CIA 국장, 정보국장이 뭐 비슷하죠. 갔었는데 그 지금 김동철, 김상덕, 김학송 세 사람과 함께 오지 못했죠. 그래서 마이크 폼페오로서는 열매를 맺지 못했다고도 할 수 있고 아니면 트럼프 대통령 때의 모든 걸 다 가져가기 위해서 그런 것일 수도 있고요. 폼페오에 대해서 지금 국무장관으로서 인준을 그 꺼려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CIA 국장 할 때는 그를 인준을 해줬는데 더군다나 이제 연방 하원 의원으로 같이 일을 했기 때문에 그 상원에서 인준을 하지만 뭐 같은 정치인이니까 해줬습니다. 이 사람이 티파리가 지원을 받아서 이제 그 되고 이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나 CIA와 국무장관은 성격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지금 몇몇 의원이 그를 지지하지 않겠다고 심지어 공화당에서도 한 명 투표하지 않겠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를 받아야지 되는 거예요. 왜 그를 지지하지 않겠다고 하면 파리 기후 조약도 트럼프 대통령과 같은 생각을 갖고 있고 이란 핵 문제도 뭐 없애야지 된다는 생각. 특히 이슬람교 신자들, 무슬림에 대해서 아주 그 악한 감정을 갖고 있는 악하다기보다는 트럼프 대통령과 비슷한 그런 감정, 좋지는 않은 감정을 공개적으로 표현을 했고 그런 표현 등으로 연방 하원 의원으로 당선될 수 있었던 티파리의 지지를 받고 사람이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싫어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마이크 pompeo를. 그래서 이 마이크 폼페오가 하버드 대학교의 그 동문인, 법대 그 동문인 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뭐 이슬람교 신자라고 막 이렇게 얘기를 했었던 사람이에요. 거짓말이고 본인도 거짓말인 줄 알고 한 거죠. 그래서 지금 국무장관 인준을 받기가 어려운데 국무장관이 없이 그러면 미국이 북한과 회담을 하는가? 이 부분은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항상 북한과 같은 국가와 거래를 하고 협상을 할 때는 CIA가 움직였지 국무부가 움직인 건 아니니까요. 다만 이제 뭐 파리 기후 조약이라든가 이민 문제라든가 이슬람교 신자에 대한 무슬림에 대한 그런 문제는 유럽에서 굉장히 이제 그 싫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가 상원 인준을 받지 못하더라도 이 그 남북 회담을 하는 데는 큰 그 차이는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미국에서도 모든 언론들이 전부 지금 어제 한국에서 확인을 한 이제 북한과 그 미국이 한국전을 끝낼 그 의도로 회담할 것이다. 그 정의용 그 청와대
안보실장이 얘기한 것이요. 그게 바로 이제 얼마 전에 미국에 와서 본인의 그 카운트파트인 그 마이크 볼튼 국가안보국장과 또 다른 관계자들과 얘기를 해서 워싱턴에서 나눈 그 대화를 얘기를 한 거잖아요. 적대 관계를 끝내고 평화로 간다. 그래서 다음 주에 있을 남북 정상회담에서도 이제 그런 문제들이 의논이 된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어제도 다시 한번 트럼프 대통령이 김 앤 문이 have my breathing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지금 중국이 문제잖아요. 앞에 잠시 말씀드린 중국의 외무성 대변인도 당연히 중국도 항상 미국이 북한과 평화롭게 가기를 원했기 때문에 뭐 어제도 그렇게 환영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뉴욕타임스와 인터뷰를 한 그 렌민 대학교의 중국 전문가 챙시아오해 씨가 얘기하기를 만일 지금 미국이 계속 그 무역 이슈로 중국을 피곤하게 한다던가 아주 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원치 않는 방향으로 몰고 간다면 그러면 그 중국이 아주 쉽게 미국이 원하는 형태로 손을 그 쉽게 들어주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주 먼 얘기죠. 이게 뭐 평화 정전 조약이 이제 평화 조약으로 가고 완전히 뭐 전쟁이 끝낸다 하는 것으로 간다는 것은 정우용 그 청와대 안보실장이 얘기를 한 것처럼 미국에서도 그 말을 그대로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조약으로 가기를 원한다면 평화 조약을 원한다면 이것은 각서나 성명과는 다르다. 이 트리티라는 것은 그 모모랜덤이라든가 아니면 그 커뮤니케와는 달라서 언론에 보여주기 위한 이런 것도 아니고 출발점도 있어야 되고 마무리점도 있어야지 되는데 아마 그 출발점은 평양이 어느 정도의 핵을 그 능력을 포기한다고 하고 그리고 이제 요구하는 것이 주한미군인데 주한미군에 대해서는 결국은 미국과 중국이 축소하는 쪽으로 이렇게 합의를 보기를 원치 않을까 뭐 그런 얘기요. 그런 것들을 지금 많은 그 전문가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뭐 그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굉장히 그 옆에 그 사이드라인에 떨어지는 것을 두려워했죠. 어제 한마디는 해줬어요. 일본인 그 납치된 사람들 그 문제를 아주 중요하게 다룰 거다 해서 글쎄요. 일본 사람들이 어디 밖에 나갔다가 오면은 그 오미야지 기념품을 생각을 하는데 인기 없는 그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그 정도 그 기념품을 가지고 가는 것 같고는 일본 사람들이 뭐 만족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아베 신조는 어제도 북한이 대화의 장에 나온다는 것만으로 뭔가를 대가를 보상을 받아야지 되는 것은 아니다. 최대 압박이 이어져야지 된다 하는 얘기 계속 했고요. 그래서 그런데 미국에서도 북한이 남한과도 대화하고 중국도 미국과도 다 직접적인 대화를 하는데 그런데 아마 일본에서 뭐 여러 가지를 제안을 하고 있지만 일본은 따돌리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것 같다. 이 정도로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그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함께 별장에서 잘 뭐 지내고는 있지만 아베 신조 일본 총리에게 전혀 그 언질도 주지 않고 그 폼페오를 북한에 비밀리에 보냈잖아요. 그런데 일본은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아시아에서는 한국보다도 중국보다도 여러 가지 그 전략적인 위치 뭐 그런 것 때문에 최우방국인 겁니다. 그 최우방국, 한국보다도 미국은 전통적으로 일본을 훨씬 중요하게 생각을 하죠. 그런 최우방국에도 전혀 그 언지를 주지 않고 한다는 것은 미국도 일본을 빼고 그 독자적으로 그 하고 중국은 할 수 없이 필요하니까 저렇게 일본 그 총리 옆에서도 중국 그 시진핑에게 고맙다 하는 거죠. 잠시 뒤에는
미국에 좀 바뀌는 여러 가지 뉴스들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그 포춘이 영향력 있는 50명의 문재인 대통령을 네 번째로 선정했다는데 궁금해하실 텐데 뒷부분에 전해드리겠고요. 지난해의 그 선정 기준과 상당히 다르더군요. 지난해는 뭐 앞에 프란치스코 교황도 나오고 뭐 정치인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올해는 넘버 1, 2, 3, 4, 5 영향력 있는 50명 인물 그 5 가운데서 탑 5 가운데서 그 정치인은 문재인 대통령밖에 없었어요. 후반부에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그 어제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 기자회견에서 그 러시아에 대해서도 뭐 기자 질문이 안 빠졌죠. 그 러시아와 그 본인 아무런 그 관련 없다. 대선 러시아가 개입한 것에 대해서 그런 얘기 강조를 했고요. 로버트 몰러 특별검사나 아니면 또 특별검사를 해고할 수 있는 지금 연방 그 법무부의 부장관 로드 로젠스타인을 해고할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해서는 글쎄요, 살짝 그 답변을 피해갔다고 말씀드리는 게 정확할 것 같은데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금까지 계속 뭐 해고된다, 해고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몇 개월 동안 계속됐지만 They are still there, still here 라고 했던가요? 아직도 여기 있지 않느냐? 그래서 어쩌겠다는 건지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지 않았어요. 해고하고 싶겠죠. 그러나 해고하면 이제 여러 가지 역풍이 있기 때문에 해고를 못하고 있는데 여전히 지금 말씀드리지는 않지만 그 이슈는 물밑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그 정도는 그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트럼프 대통령의 변호인 측에서도 지금 변호사와 예전 변호사 또 그 변호사가 굉장히 많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 내부의 변호사, 외부의 변호사, 특별 이슈 전담 변호사, 개인 변호사. 그런데 이제 어떤 변호사가 지금 그 특별 검사에 의해서 많은 그 자료들이 서류들이 압류당한 그 마이클 코엔 변호사 믿지 말아라. 그 사람 뭐 그 트럼프 대통령에게 충성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무슨 일이 생기면 그러면 완전히 등을 돌려서 특별검사에게 협조를 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나쁜 증언도 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그 트럼프 대통령의 전에 변호사가 했어요. 지난주에 트럼프 대통령이 뭐 좀 의논한다고 전화를 해서 코엔 믿지 말아라 했다는 그 내부에서도 지금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요. 그 사이에 미국 연방 하원 의원이 된 뒤에 아이를 낳은 케이스가 몇 번 있습니다. 그게 이제 뭐 아무리 요즘은 나이 상관이 없다 하더라도 웬만한 그 나이가 있으니까요. 특히 연방 상원의원, 하원의원까지 가려면 뭐 여러 경험이 있어야지 되니까 다 뭐 40살 넘고 물론 이번에 재선에 나가지 않겠다고 한 폴 라이언 하원의장 같은 경우는 28살에 됐지만 뭐 그런 사람은 또 지역이 특수하잖아요. 위스콘신 같은 지역이었고 그래서 나이가 많으니까 여성들이 연방 하원의원이나 상원의원이 된 뒤에 아이를 낳는 경우가 거의 드물죠. 그런데 그 태미 덕워스라는 이라크 전에 그 참전을 해서 여군으로서 다리를 다 잃어서 지금 그 휠체어 타고 다니잖아요. 휠체어 타고 한국에도 얼마 전에 몇 개월 전에 방문을 했었고요. 또 비무장지대까지 갔기 때문에 특히 북한 이슈에 대해서는 아주 그 강한 그 의견도 갖고 있는 일리노이주의 공화당 상원의원. 아이를 낳잖아요. 며칠 전에인가 아이를 낳아서 그 의원이 발의를 해서 상원 의사당에 유아가 입장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1살 미만 아이. 왜냐하면 내 아이에게 내가 모유를 먹여야지 되거든. 이게 21세기 상원 아닙니까? 아이에게 모유를 먹이려면 항상 옆에 있어야지 되는데 아이를 의사당에 데리고 가지 못하면 제가 또 그 모유를 먹일 수 없고 모유를 먹이려면 투표를 하기가 힘들고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지 됩니까? 미국의 요즘은 회사에서도 다 어머니에게 모유를 먹일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고 있는데 해서 연방 상원에서 이런 안이 통과가 됐거든요. 지난번에 그 상원에서 비슷한 계열의 안이 통과가 된 것은 그 당시에는 뭐 아이 얘기는 아니었지만 베이비가 아니라 서비스 덕 이제 시각장애자
정치인이 있었기 때문에 그 서비스 덕을 의사당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게 1977년도에 미국에서 통과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1살 미만 아이가 의사당에 갈 수는 있는데 그 다음에도 여러 가지 지금 코드를 정해야지 된대요. 아이에게도 드레스 코드를 적용을 시켜야지 되는가? 기저귀도 갈 수 있게 해야지 되는가? 등등이요. 미국의 그 연방 상원이라는 의사당은 법을 만드는 입법기관이잖아요. 입법을 하는 장소인데 그 입법 장소도 미국의 많은 그 다른 일반 공공 그 장소처럼 변화해 가는 거죠. 그런데 이런 변화를 변화해야지 된다고 주장하고 발의하지 않으면 안 됐겠죠. 해야지 됩니다 하니까 한 거고요. 또 그 한 여성의 얘기를 전해드리자면 미국 사람들도 깜짝 놀라는 얘기예요. 애리조나에서 결혼을 해서 살고 있는 한 여성인데 크리스티 스미스라는 이 여성인데 이 여성은 태어날 때부터 아주 그 드문 그 뇌종양 질환자입니다. 그 페니키토루니아 그렇게 부르죠. 한국말로는 페닐케토뇨중인가요? 뭐 아무튼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 병은 치료하지 않으면 간질을 일으킬 수도 있고 지적 장애 증상이 아주 심하게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굉장히 그 영양 같은 것을 아주 너무 철저하게 지키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해서 임신을 원했는데 임신을 했을 때 만약에 합병증이 생기면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그 영향이 그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일들이 엄마와 아이에게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이를 낳는 대신 남편하고 의논을 한 거예요. 입양을 하자 해서 2015년도에 2명의 보이를 같은 그 중국 고아원에서 살던 역시 이 여성과 같은 그 질환을 앓고 있는 그런 그 보이를 입양을 했습니다. 지금은 그 치료가 됐어요. 그리고 나서 지난달에 한 명은 14살, 또 다른 한 명은 9살 또 입양을 한 겁니다. 치료는 됐지만 뭐 그 암이라는 것이 또 재발할 수도 있기 때문에 2명의 그 어린 그 보이도 그렇고요. 그때는 2살이었거든요, 전부. 지금 뭐 4살 됐나요? 5살 됐나요? 그리고 14살, 19살 이 4명의 입양한 본인의 아이들을 전부 이제 그 지금 치료를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남편도 대단하죠? 처음에 이 부부의 집에 아이들이 왔을 때는 계단을 걸어 올라갈 수도 없었고 뛰는 거를 할 수가 없었고 점프가 뭔지도 모르고 아이들의 특기잖아요. 점프 하는 거요. 그런 것을 다 상상도 못했던 아이들이 이제는 보통 아이들과 비슷하게 돼간다. 그 보통스럽게 산다는 게 얼마나 귀하고 행복한 거예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저도 오늘 방송 끝나고 사무실에 가서 점프 한번 해야지 되겠어요. 그리고 H.R. 맥메스터 국가안보보좌관 얼마 전까지 지금은 존 볼튼이지만요. 그의 아버지도 군인이었잖아요. 그랬죠? 맞죠? 한국전에 참전을 했었죠. H.R. 맥메스터의 아버지가. 네, 그렇습니다. 한국전에 참전했었던 용사예요. 이분이 그 심장질환에 심장마비를 일으켜서 그래서 이제 심장마비 이후에 너싱홈에서 그 지내셨는데 너싱홈에서 지내시다가 얼마 전에 며칠 전에 넘어져서 머리를 부딪혀서 그 의자에 다시 이제 너싱홈에서 앉혔대요. 필라델피아에 있는 너싱홈인데요. 그런데 그러다가 그 숨지셨거든요. 4월 13일인가.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은 것 같다. 그 아들을 포함해서 가족들이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너싱홈에서 이 아버지의 H.R. 맥메스터의 아버지가 H.R. 맥메스터 Sir입니다. 아버지의 죽음에 관한 보고서도 적절하지 않았다 해서 지금 이제 그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물론 이 너싱홈에서는 그 돌아가신 날 보건국에 다 알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펜실베니아 검찰청에서도 비극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 너싱홈에서의 어떤 그 부모님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지금 미국의 이제 중년 이상 나이가 되신 분들 모든 사람들에게 다 해당되는 뉴스예요. 그게 국가를 위해서
아들을 잃었던 그 아버지가 이제 국가를 위해서 국가가 명령을 하니까 한국전에 가서 싸워라 하고 그랬던 그 아버지를 둔 중년이건 다 지금 그 일어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전해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H.R. 맥메스터 국가안보보좌관의 아버지인 H.R. 맥메스터 썰 같은 케이스는 더 그 주목을 하겠죠. 잠시 뒤에는 아마존에 대해서는 반감을 갖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나 반감을 갖고 계시는 분들도 사실은 굉장히 그 앞서간다, 그런 회사라는 것을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을 자꾸만 그 아마존이 하고 있어요. 새로운 발표를 했고요. 오늘 아침에 ABC 방송에서 인터뷰를 했는데 그 ABC 방송의 인터뷰를 미국의 그 많은 언론들이 그대로 그 뉴스 클립을 받아서 보도를 합니다. 스타벅스 속보예요. 잠시 뒤에 전합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그 트럼프 대통령 TPP에 대해서 또 마음이 바뀌는 것 같던데요. 일본, 뭐 호주를 중심으로 해서 11개국이 지금 참여를 하고 있는 이 TPP에 대해서 안 하겠다 하다가 또 뭐 주변 참모들에게 검토해봐라 하다가 어제는 또 그 돌아가고 싶지 않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옆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이 TPP는 미국과 일본에 다 좋은 딜이다, 이 정도 얘기했고요. 지금 오일값 굉장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난 3년 사이 최고치까지 올라가서 뭐 원유값이 68달러, 69달러 배럴당 이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전임 행정부 이후에 최고까지 올라갔다는 얘기인데 한 거의 3% 정도 올라가는데 당연히 EU가 사재기가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러시아가 공급 같은 것을 조절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도 있는데 긴장이죠. 시리아의 긴장 등등해서 시리아 하면은 오일이 나는 국가고 또 러시아와 가깝고 러시아와 뭐 송유관 등등의 문제도 있고 해서 그 중동의 긴장 등등해서 지금 오일값 $100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예상하고 있는 전문가들도 있어요. 스타벅스의 2명의 청년이 이제 지난주에 경관에 의해서 필라델피아에서 체포됐잖아요. 아무것도 아직 손님을 기다리면서, 백인 남자를 기다리면서 이 2명의 흑인 청년이 커피 안 사고 화장실 좀 가자고 하니까 대뜸 뭐 그 나가라고 하고 화장실 빌려줄 수 없다고 하고 그래서 이제 경찰이 와서 체포해 갔는데 그리고 나중에 이제 풀려났는데 그 이후로 스타벅스는 5월 29일에 모든 미국 내 8,000개가 넘는 스토어의 전 직원들을 무의식 중에 편견, 차별 같은 것에 대한 교육을 한다고 했지만 어제 그 하워드 슐츠 회장까지 이제 등장해서 정말로 미안하다, 수치스러운 일이다, 우리 스타벅스를 대변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 2명의 흑인 그 청년들이 처음으로 얘기를 한 겁니다. 굉장히 그 매너가 아주 보통 젊은이들, 평균 젊은이들보다도 훨씬 좀 침착하고 얌전하고 한 그런 그 두 사람이었거든요. 그 중에 한 명이에요. 던테 로빈슨 같습니다. For a young man or young men to not be traumatized by this and instead motivated, inspired. 네, 그 의도가 있고 하는 그런 일에 의해서 영맨이 상처받으면 안 된다. 영맨은 어떤 일에 대해서 이렇게 뭐 격려받고 영감받고 해야지 되는 게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어요. And that you are not judged by the color of your skin as our ancestors were or anyone else. 네, 색깔에 의해서 또 다른 청년이 얘기하기를 스킨에 의해서 이 그 대우, 처우 받으면은 안 되는데, 부당 대우를 받으면 안 되는데 사람들이 오랜 동안 그렇게 해왔고 그것을 눈 감았다. To it, but they know what's going on, if you get what I mean. And you know, just really taking those actions and putting them into place, and you know, help people understand that it's not just a black people thing. This is a people thing. 이게 black people thing인 것만이 아니라 people thing, 흑인에 관한 게 아니라 인간에 관한 거다라고 얘기했습니다. That's true change. So put action into place and stop using your words. 네,
그래서 오늘 미국의 모든 언론들이 다 이 청년들의 굿모닝 아메리카와의 인터뷰였거든요. 그 인터뷰한 사람이 그 라빈 로버츠라고 참 이 앵커도 여성 앵커도 많은 것을 겪었어요. 유방암 수술도 했고 또 본인이 레즈비언이기도 하고요. 아마존이 베스트바이와 함께 5월부터라고 올 여름부터라고 하네요. 정확하게는 10가지 모델의 HD TV, 그 파이어 TV 아마존에 그것을 판다고 하는 거거든요. 뭐 베스트바이의 그 다른 그 브랜드도 같이 있기도 하지만 그러면 생각을 해보면 이 아마존이라는 회사와 베스트바이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가 합쳐진다는 것이고 아마존과 베스트바이는 소매업소이기도 하지만 생산하는 회사이기도 하잖아요. 뭔가 물건을 자꾸 생산해내고 있잖아요. 아마존도. 그래서 이게 그 베스트바이가 굉장히 요즘에 힘든데 베스트바이에도 뭔가 플러스가 될 것인가? 아마존이 이 그 스마트 TV를 온라인 대신 베스트바이에서 팔기로 결정을 한 것은 처음에 이 물건이 나왔을 때이기 때문에 이것도 베스트바이도 또 잘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당장 아무것도 안 하면 마이너스지만 그 처음에는 사람들이 그 알기 전까지는 인식하기 전까지는 그 물건을 보고 만지고 써보고 그래야지 확신을 할 수가 있잖아요. 막연히 아무리 뭐 여러 가지 그 형태가 있다 하더라도 온라인으로만 사기 힘드니까 지금은 이제 베스트바이랑 같이 한다 하는 것이고요. 아마존은 참 그 빙산이다 이렇게 부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아마존의 맨 위에 있는 부분만 본다는 겁니다. 아래로 계속 확장해 나가고 있는데 처음에 아마존이 북스토어였다 했는데 어느 순간인가 이커머스가 돼버렸어요. 그럼 이커머스네 했더니 그 마켓플레이스가 돼서 일반 사람들 뭐 아마존의 피가 비싸니까 돈 못 번다는 사람들도 많지만 그 사이에 또 돈을 버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마켓플레이스 어떠한 그 프로바이더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그 되고 있고 그리고 나서 뭐 비디오 뮤직 서비스도 많이 하죠. 어제 그 아마존 그 프라임 그 서브스크라이버가 1억 명이 넘었다는 얘기도 나왔거든요. 알렉사도 있고요. 그러면 1억 명이 그 특정한 그 돈의 액수를 내고 어떤 그 아마존에서 배달 등등에 대해서 어떤 그 다른 일반 아마존 어카운트를 갖고 있는 사람에 비해선 특혜를 받는 거잖아요. 1억 명이면 미국 인구의 3분의 1입니다. 물론 이 사람들이 다 미국에서 사는 사람은 아니지만요. 그 정도로 아마존은 아무튼 그 뭐 케이스 그 모델 케이스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시사주간지 타임도 영향력 있는 100명의 인물을 선정을 했네요. 거기도 문재인 대통령 들어갔네요. 포춘에 보면은 넘버 1이 플로리다주에서 총격 사건이 일어나고 총기 규제를 원하는 그 학생들이었고요. 넘버 2가 빌 앤 멜린다 게이츠고 넘버 4가 문재인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설명해 놓은 거 보니까 경제 얘기를 포춘이기 때문에 어쩐 공정한 경제 얘기 또 그 최저임금, 헬스케어에 대한 그 방향성, 재벌의 영향력 줄이기, 그리고 당연히 이 북한과의 대화, 트럼프 대통령과 그런 것을 중재했다는 것,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 밖에 뭐 합참의장이라든가 제너럴 모터스의 CEO, 여자 CEO, 굉장히 이윤 추구하는 사람이죠. 11이고 넘버 14이 팀 쿡, 애플 CEO고 뭐 오프라 윈프리가 27번째 이런 정도 사람들인데요.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시사주간지 타임에서도 뭐 파이오니아, 리더 이런 식으로 아티스트 올해의 영향력 있는 100명을 선정했는데요. 그 파이오니아 선구자에는 클로이 김도 있고 그리고 뭐 평창올림픽에서 너무 히트였었죠. 그리고 넘버 1에는 역시 포춘과 마찬가지로 이 플로리다주 학생들인데 그 플로리다주 학생들에 대해서 오바마 대통령이 평을 써줬어요. 구시대의 악행을 다 투표권도 없는데 총을 갖고 있는 사람들조차 말하게 만들었다는 것이고 리더 편에는 도널드 트럼프, 김정은, 아베 신조, 문재인 대통령, 시진핑 주석 다 들어갔네요. 강혜신